이번 시간에는 무선 전송 매체를 통해 수신된 신호의 왜곡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사이에는 무선 전송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 따라서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가 감소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송신 회로에서 전기 신호가 빠르게 변화하면 송신기에 연결되어 있는 안테나로부터 전기 전자파가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빨간색으로 표시한 전자파의 일부가 오른쪽 끝에 있는 수신부의 안테나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송신기에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하가 있다는 것이고, 전하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전개장이 발생합니다. 특정 도체 내부의 총 전하량은 Q라고 하는데, 전하 밀도를 도체 밀도 전체에 대해 적분하면 얻을 수가 있겠죠. 전하 밀도는 전개장의 세기를 나타내므로 도체 내의 전하 밀도마다 발산되는 미소 전개장을 도체 전체의 부피에 대해 적분하면 동일하게 총 전하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개의 미소 전하 밀도를 더하면 총 전하량 Q가 나오고, 미소 전하 밀도당 발산되는 전개장을 세 개의 미소 전하 밀도가 있는 도체의 최적에 대해서 적분하면 동일하게 총 전하량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다양한 모양의 최적을 갖는 도체 내부에서 발산되는 전개장은 도체 표면의 수직이 아닌 방향에서는 서로가 상쇄되고, 도체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발산되는 전개장 성분만이 도체의 표면 바깥으로 발산을 하게 되죠. 따라서 식 1에서 보듯이 방향과 크기를 갖는 전개장 2의 발산에 대한 최적 적분은 그 최적을 둘러싸고 있는 표면을 통해 하여 밖으로 향하는 전개장 2의 플럭스의 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중앙에 위치한 미소 전하들에 의해서 모든 방향으로 전개장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미소 전하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을 포함하는 구의 표면에 대해 발산한 전개장을 적분하면 총 전하량을 식 1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 표면당 전개장의 세기는 오른쪽 그림이 식 2에서와 같이 정의됩니다. 그 값은 중앙의 미소 전하에서 구의 표면까지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반지름이 R2인 구와 R2보다 짧은 R1인 구에서의 구의 표면적당 전개장을 각각 비교해보면 거리가 먼 곳일수록 수신하는 전개장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송신 안테나에서 전송한 전개장은 수신 안테나까지의 거리가 길어질수록 거리 제곱에 역비례하여 크기가 감소하여 수신 안테나에 수신됩니다. 송신 측의 무지향성 안테나에서 전송한 무선 신호는 전자기파의 형태로 모든 방향 옴니디렉셔널로 빛의 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전개는 자개를 유도하고 또 자개는 전개를 유도하면서 전개와 자개의 두 힘은 두 힘의 방향에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직진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나무에 나사못을 박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나무에 나사못이 들어가듯이 전개에서 자개 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이 상호작용하면 회전하는 방향의 앞쪽으로 전자기파가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수신 측에는 송신 안테나에서 수신 안테나 방향으로 전송한 일부 전자기파가 수신 측의 안테나에 수신이 됩니다. 그리고 수신 측 안테나에 수신되는 전자기파의 세기는 식 3에서 볼 수 있듯이 송신 측의 전자기파의 세기보다 송신 측 안테나와 수신 측 안테나의 거리 사이에 역제곱에 반비례하여 적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무선 신호의 전파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즉 양전하에서는 항상 전기장이 발생을 하고 음전하 쪽으로는 전기장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발생하는 전기장의 주변으로는 항상 자개장이 유도가 됩니다. 교류 전원에 연결된 두 가닥 전선의 양 끝이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양쪽 회로면에는 전하가 쌓이고 양전하에서 음전하 쪽으로 전개장이 생기게 됩니다. 양쪽 회로면이 평행인 구조에서는 전개장이 직선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점차 양쪽 회로면을 이동하여 각도가 180도가 되는 경우는 전개장이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교류 전원 때문에 시간에 따라 회로면에 쌓이는 전해량의 크기가 변하면서 전개의 크기가 변하고, 전개는 자개의 변화를 유도하고 다시 자개는 전개를 유도하면서 전자기파가 발생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구조를 갖는 선형 안테나의 기본 구성체는 전류가 흐르는 작은 전기선입니다. 이 작은 전기선에 양전하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전류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전기선에는 전개장이 발생하고 전개장 주위에는 자개가 발생합니다. 전개장을 발생시키기 위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안테나는 양전하와 전자 한 쌍으로 구성된 다이폴 안테나입니다. 다이폴이라는 말은 두 개의 극성,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의 극성이 있음을 뜻합니다. 다이폴 안테나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안테나 중에서 기하학적으로 가장 단순하며 가장 부피가 작은 안테나입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단순하며 작은 안테나인 헤즈 다이폴 안테나는 안테나 공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전원의 양쪽에 두 개의 전선을 연결하면 두 개의 전선에는 전압차가 생겨서 전류가 흐른다. 위쪽 전선의 플러스 전원으로부터 양전하가 흘러가고 아래쪽 전선으로는 마이너스 전원으로부터 전자가 흘러가므로 위 전선과 아래 전선 사이에 전개가 생성되고 전개와 수직으로 자개도 생성됩니다. 따라서 전개와 자개가 상호작용하여 오른쪽으로 도선을 따라 진행하는 전자기파가 발생합니다. 이 전자기파는 주파수가 낮은 교류 전원이 연결된 회로에서는 전하파 또는 전류파로 정의합니다. 두 가닥의 도선에 연결된 교류 전원이 일정한 주기로 시간에 따라 변하면 도선의 위치에 따라 전하량의 분포 세기가 크고 작은 곳이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도선의 DA 지점에서는 시간에 따라 A 코사인 2파이 FT의 함수로 전하량의 크기가 변합니다. 그리고 전자기파, 즉 전압 또는 전류파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여 도선의 DB 지점에서는 A보다 작은 크기 B 코사인 2파이 FT의 함수로 크기가 변합니다. 전하파 또는 전류파가 이동한 지점을 파장으로 나타내면 2분의 람다 파장이 되는 곳에서는 크기가 0이 되고 4분의 람다 되는 곳에서는 최대의 크기가 됩니다. 두 가닥 전선의 끝에 다른 물질이 연결되거나 두 가닥 전선이 끊어진 상태로 있게 되면 두 가닥 전선은 공기와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닥 전선을 통해 진행된 전자기파는 다른 물질과 연결되는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가 되고 일부는 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반사파와 진행파가 만나면 서로 상쇄가 되거나 부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부합이 되는 상태를 공진 상태라고 그러고, 이 공진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최대가 될 수 있습니다.
도체를 통해 전파하는 전자계파가 다른 물질 또는 공기와 연결되는 도체의 종단 지점에서 반사되어 진행되어 오는 진행파와 더해지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도체의 종단 지점에서는 입사파가 경계면에서 반사될 때 180도 이상이 바뀝니다. 그림에서 진행파의 검은 점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를 갖고 부호가 반대인 180도 이상이 바뀐 반사파가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물질과 경계를 이루는 도선의 종단 지점에서 진행파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진행파 파장의 4분의 1이 될 때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진행파와 반사파가 서로 상쇄하므로 전자기파의 크기는 0이 됩니다. 다른 물질과 경계를 이루는 토선의 종단 지점에서 진행파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진행파 파장의 2분의 1이 될 때에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진행파와 반사파가 서로 부합하므로 전자기파의 크기는 최대가 됩니다. 이런 경우 진행파가 전송되는 전송 매체의 길이가 진행파의 파장의 길이와 같을 때가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공지인 조건이 형성되어서 정상파가 형성이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서 발생한 전개는 자개를 유도하고 또 유도된 자개는 전개를 유도하면서 전개의 힘의 방향과 자개의 힘의 방향에 수직된 방향으로 전자기파는 빛의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전개와 자개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힘이므로 X, Y, Z 3차원 직교좌표에서 벡터 신호로 표시를 합니다. 임의 공간 지점에서 전개 및 자개의 미시적인 크기는 X, Y, Z 각 축에서 위치의 변화에 따른 힘의 변화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일정한 크기를 갖는 전개 또는 시간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전개 주위에 그림 1과 같이 전개의 방향 X와 수직이 되는 YZ 평면에 위치한 동심원의 둘레를 따라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개가 유도됩니다. 3차원 공간의 어떤 지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크기를 갖는 전개와 수직이 되는 평면이 있습니다. 이 평면 위에 그림 2와 같이 전개의 위치를 중심으로 수많은 동심원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개개의 동심원의 반지름과 수직이 되는 접선 방향으로 자개의 힘이 나타납니다. 접선의 방향은 모든 원주 주위를 따라 나타나므로 자개는 마치 전개의 힘의 방향과 수직으로 회전하는 것 같은 힘을 보여줍니다. 임의의 위치에서 전개의 방향과 수직을 이루는 방향을 갖고 유도되는 3차원 축의 dx, dy, dz 위치에 따른 미시적인 자개를 표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curl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의의 공간에서 자개의 힘의 방향은 x, y, z 세 방향으로 나누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개의 curl을 취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개의 x축의 방향은 zy 방향의 전개에 의해서 zy 방향의 수직이 되는 x축의 방향의 자개가 되고, 마찬가지로 y축 방향의 자개는 xz 방향의 전개, z축 방향의 자개는 yx 방향의 전개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개들이 더해져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curl H식의 x축의 방향으로만 힘이 있는 전개에 의해서 유도되는 자개를 살펴보면, 우선 x축의 수직이 되는 자개의 방향은 y, z 방향만 가능하므로 y 방향과 z 방향의 h 성분만 남고, 각 성분에서 전개의 x축 방향으로 존재하는 hx는 0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최종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 1에서 보듯이 양전하의 주변에는 3차원 공간으로 양전하의 양에 비례하는 전기장이 발산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3차원 공간으로 발산되는 모든 전기장의 세기를 더한 크기는 전기장을 발생시킨 양전하의 총량에 대응됩니다. 임의의 최적 모양을 갖는 도체의 내부에 쌓여있는 양전하의 양을 알아내려면 단위 최적당 전하양의 밀도를
도체의 전체 최적에 대해 적분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체의 최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표면적을 통해 발산하는 모든 전기장을 더한 결과는 도체의 내부에 있는 양전하의 총량과 같은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양전하로 인해 3차원 미소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표면으로 발사하는 전기장이 있을 때 3차원 직교 공간의 XYZ축의 미소 길이당 전기장의 세기를 미소 최적에 있는 양전하의 양에 대응시킨 표현이 식 1번입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 2에서 보듯이 전류의 방향과 같은 전기장의 주위로 직각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겨납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전기장에 비례하는 전류는 직류와 그리고 시간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교류에 따라 유도가 되는 자기장은 식 2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도체 내부에 흐르는 전류가 없는 공기 중에 전파되는 전기장에 의해 유도되는 자기장은 식 3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자성체 주변 공간에 N극에서 S극으로 폐회로의 형상을 갖는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즉 자성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최적의 표면으로 자기장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기장에서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분리되는데 자기장에서는 N극과 S극의 자성체로 분리가 되지 않지요. 즉 자성체 내부의 총 자극량은 0이 됩니다. 식 4에서 정의되듯이 자성체의 미소 최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표면적을 통해 외부로 나가거나 내부로 들어오는 모든 자기장을 더한 결과는 서로 상쇄되어 0이 되고 이 결과는 내부의 총 자극량과 같습니다. 그림 5에서와 같이 N극과 S극 사이에 자기장이 있는 공간을 직사각형 고리 모양의 도체가 회전을 하면 직사각형의 면적을 통과하는 자석의 양이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즉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의 방향과 직각으로 회전하는 자기장의 유도를 3차원 직교 공간 XYZ축의 미소 길이당 전기장의 세기로 표현하는 것이 식 5가 됩니다. 식 5에서 유도된 전기장은 또다시 자기장을 식 6과 같이 식 2를 이용하여 유도를 합니다. 식 6의 좌변식은 3차원 공간에서 식 7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 얻은 식 6과 식 7은 동일한 결과이므로 등식으로 처리한 식 8번은 시간과 공간 변수로 표현된 전개의 파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 세기가 변하면서 3차원 공간으로 전파되는 전기장은 식 1과 같이 파동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식 1에 투자율과 유전율로 정의되는 빛의 속도 c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기장에 의한 파동은 빛의 속도로 진행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파동 방정식으로 나타난 전개의 파를 식 2와 같이 특정 공간 위치에서의 시간 성분의 무관한 벡터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식으로 분리하여 표현을 합니다. 이때 시간에 따라 변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정연파의 위상을 쉽게 나타나기 위하여 복소수 함수를 사용하였고 실제 값은 실수 분만을 취하면 됩니다. 식 2의 표현을 식 1에 적용하여 식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Z방향으로 진행하는 평면파를 생각해 보면 즉 X축과 Z축에서 미소 길이에 대한 전기장의 세기 변화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식 3은 식 4와 같이 Z축의 변수와 시간 변수로 표현된 파동 방정식이 됩니다. 이 파동 방정식은 편미분 방정식으로 오른쪽 박스의 설명과 같이 전개를 Z변수를 갖는 정연파로 하여 식 5와 같이 공간상의 파동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공간 변수를 갖는 함수로 표현된 식에 시간 변수를 갖는 함수를 결합하면 식 6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공간에서 Z방향으로 진행하는 Z축에서의 파동 방정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간 변수 t의 정연파 함수로 시간에 따라 전개의 세기가 변화하는 전개파가 빛의 속도로 x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임의의 시간 t와 위치 x에서 전개파의 세기표에는 식 1과 같이 정의됩니다. 오메가는 시간축에서 변화하는 전개파의 각 주파수이고 람다는 빛의 속도로 진행하는 전개파의 거리에 따른 세기 변화의 주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K는 진행한 거리 x에 곱해서 진행한 거리를 2파이에 대응되는 람다로 정교하여 레디안 값을 갖는 위상으로 나타냅니다. 그림 1은 전개파가 진행하는 것을 시간축과 거리축에서 동시에 보여줍니다. 시간 t2에서 발생한 붉은색의 전개파는 시간 t3에서 d만큼 빛의 속도 c는 d 나누기 t3-t2의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 t2에 대응되는 시간축에서 변하는 파란색의 전개파가 나타납니다. 시간에 따라 크기가 변하고 진행하는 전개파들이 거리에 따라 나타나는 것을 다른 색의 전개파 신호들을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2는 특정 시간에서 거리에 따른 전개파의 크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람다는 거리에 따른 크기 변화의 주기를 나타냅니다. 그림 3은 특정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 전개파의 크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지 t는 시간에 따른 크기 변화의 주기를 나타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보듯이 전개파가 자개파를 유도하고 유도된 자개파는 전개파를 유도하면서 전자기파는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관찰한 전개파의 세기를 안테나로 수신하여 오실로스코프로 관측하면 시간축에서 신호 크기가 정연파의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전자기파의 세기는 안테나의 길이와 상관성이 있습니다.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거리에 따라 나타나는 세기 변화의 주기적 거리가 전자기파의 파장 람다입니다. 안테나의 길이가 전자기파의 반파장 2분의 람다의 정수배이면 안테나 회로에 공진 현상이 생겨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따라서 안테나의 길이가 그림 1과 같이 전자기파의 반파장의 2배이거나 그림 2와 같이 전자기파의 반파장과 같으면 전자기파는 효율적으로 방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림 2와 같이 안테나의 길이가 전자기파의 반파장 2분의 람다의 정수배가 아니면 공진 조건이 되지 않아 방사되는 전자기파의 세기는 적어집니다. 통신 송신기의 안테나의 길이가 전자기파 신호의 파장 길이의 2분의 람다 또는 람다일 때 공진 조건이 형성되어 전자기파의 전력이 최대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그림 1의 주파수 90MHz의 무선 송신기에 전파되는 신호의 파장은 3분의 10m로서 긴 길이의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군용 차량에서 사용하는 주파수가 90MHz라면 군용 차량에 부착된 안테나는 길이가 길어서 주행할 때 방해가 되므로 안테나의 끝을 차량에 고정시켜 사용합니다. 그림 2의 주파수 900MHz 무선 송신기에서 전파되는 신호의 파장은 3분의 1m로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무선 송수신기의 안테나의 길이로 적당합니다. 수신 안테나에서 전기 신호가 수신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전 벡터 연산자를 사용한 시변 자개에 따른 전개의 유도 과정을 살펴봅니다. 전개와 자개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힘이므로 3차원 좌표에서 벡터 신호로 표시를 합니다. 임의 지점에서 전개의 미시적인 크기는 각 축에서 위치의 변화에 따른 힘의 변화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시간에 따라 크기가 변화하는 자개 주위에 그림 1과 같이 수직 방향으로 전개가 유도됩니다. 즉 자개의 방향이 지면의 앞면에서 뒷면으로 수직으로 향할 때
자개가 통과하는 중심축을 원점으로 갖는 동심원 형태로 전개가 유도됩니다. 이때 임의의 지점에서 자개의 시간에 따른 크기의 변화에 대응되어 동심원의 형태로 유도되는 전개의 미시적인 크기와 방향을 모든 원의 둘레의 각 지점에서 분석해 보면 방향은 각 동심원의 반지름과 수직이 되는 접선 방향입니다. 즉 유도되는 전개는 자개의 방향과 수직되는 방향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3차원 직교 좌표에서 x, y, z축이 미소 길이당 수직 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회전 벡터 연산자로 정의합니다. x축의 방향으로만 자개장의 힘을 갖는 자개에 의해 유도되는 전개는 z축, y축 방향으로 크기를 갖는 신호이므로 다음과 같이 컬 E가 정의가 됩니다. 시간축에서 변화하는 자개장 주변으로 자개장의 힘의 방향에 수직이면서 회전하는 방향으로 전개장이 발생합니다. 자개장의 방향이 X방향이면 발생되는 전개장은 X축의 수직이 되는 평면에서 동심원을 그리며 원 주위를 회전하는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을 갖는 3차원 공간의 임의의 위치에서 미소 전개장의 세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컬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사각형 고리 모양의 전선 주위로 자개의 크기가 변화하면 자개의 힘의 방향의 수직면에서 회전하는 방향을 갖는 전개가 발생합니다. 사각형 고리 모양의 평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개를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최소 전개들의 적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형 고리 모양의 평면 내부에서 회전하는 미소 전개들의 전개는 서로 간의 경계 지점에서 서로 상쇄되어 남는 것은 사각형 고리 모양의 테두리에서만 전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회전하는 미소 전개들을 사각형 고리 모양의 면적으로 적분하는 것은 사각형 고리 모양의 테두리를 따라 존재하는 전개들을 테두리의 길이만큼 적분하는 것과 결과가 동일합니다. 사각형 테두리의 미소 길이에서 전개가 존재하는 것은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전개장이 작용한다는 것이고 선로에서는 전하의 이동이 가능하므로 전위차에 따른 전압이 발생합니다. 즉 미소 전개에 미소 선로의 길이가 곱해져 미소 선로 길이 양단에 전압이 유도가 됩니다. 고리 모양의 전선 사이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개장이 통과하면 고리 모양의 전선 양단에 전압이 유도가 됩니다. 자개장은 투과하는 물질에 따라 세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투자율을 이용하여 자개장이 통과한 물질에 따른 세기를 B = μH로 표시를 합니다. 투자율의 단위는 헬리퍼미터이고 이때 B는 단위 면적당 자속 밀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자속 밀도 B를 면적으로 적분하면 자속이 됩니다. 미소 면적에서 시간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자개장은 자개장이 힘의 방향에 수직이 되고 회전 방향을 갖는 미소 전개장이 됩니다. 미소 면적에서 회전하는 미소 전개장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미소 자속 밀도를 전체 면적에 대해 각각 적분을 수행해 봅니다. 미소 면적에서 회전하는 미소 전개장을 전체 면적에서 적분하는 것은 면적 테두리를 따라 미소 전개장을 적분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 결과는 면적 테두리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미소 자속 밀도를 전체 면적에 대해 적분하는 것은 시간당 변화하는 자속이 됩니다. 즉 도선 주위에 시간당 변하는 자속은 도선 양단에 전압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송신부에서 전송한 전기 전자파는 수신단 안테나 회로 주위에서 자개장이 변하여 전압이 유도되게 합니다. 이 전압은
송신단의 전개장에 비례하는 거죠. 그런데 송신단과 수신단의 거리가 멀면 수신단에 도달하는 전개의 세기가 송신단과 수신단의 거리 r의 제곱에 역으로 비례하여 작아지고, 따라서 전개가 유도하는 전개의 세기도 작아져서 수신단에 유도되는 전압의 세기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유선통신의 경우는 두 명의 통화자 간 거리가 너무 멀거나 그래서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또 유선 설치가 어려울 적에 호수나 산맥, 바다를 통과하는 경우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유선통신의 문제점을 해결을 합니다. 보통의 무선통신은 한쪽의 통신 단말기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또는 TV 방송 같은 경우 방송국 건물에서 무선통신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정보를 송신하면 이동하는 차량에서 안테나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신합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가 이동을 할 경우 양쪽 통신기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통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무선 통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동통신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의 경우 스마트폰에 내장된 안테나의 길이가 스마트폰의 길 정도로 짧아야 합니다. 음성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무선 전송할 경우 음성신호의 주파수가 3kHz이라면 안테나의 길이는 음성신호의 파장 길이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음성신호의 파장 길이는 빛의 속도 나누기 음성신호의 주파수, 즉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s 나누기 3 곱하기 10의 3승 헤르츠로서 10의 5승 메타가 됩니다. 이렇게 길이가 긴 안테나는 스마트폰에 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파수가 낮은 저주파의 음성신호를 900MHz의 주파수를 갖는 정연파 신호, 즉 캐리어 웨이브와 곱하여 전송신호의 주파수를 고주파 신호로 변조를 합니다. 코사인 2파이 f2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1t는 2분의 1의 코사인 2파이 f2 플러스 f1t 플러스 코사인 2파이 f2 마이너스 f1t로 정리가 될 수 있듯이 두 개의 주파수가 다른 신호를 곱해서 두 개의 주파수가 더해지거나 또는 두 개의 주파수들 간의 차가 되는 정연파 신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F1이 3kHz, F2가 900MHz가 된다면 F2 플러스 F1은 900.003MHz, F2 마이너스 F1은 899.997MHz로서 처음에 3kHz의 신호가 900MHz의 신호와 곱해져서 상당히 높은 900MHz 근처의 고주파 신호로 변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호를 가지고 안테나의 길이를 짧게 쓸 수가 있습니다.